안녕하세요, 매티비시 하림입니다.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차 팰리세이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.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2.2 디젤의 프레스티지 드림이고요. 옵션이 워낙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데, 듀얼 썬루프를 비롯해서 4륜구동 그 외에 각종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. 거의 5천만원 살짝 못 미치는 정도의 7인승 SU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대차 자체적으로 선보이는 진정한 플래그십 SUV라고 상품 설명 때 정의를 하더라고요. 경쟁 차급으로는 한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대형 SUV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고,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형 SUV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경쟁 상대로는 포드 익스플로러나 혼다 파일럿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두 대의 차량을 예전에 시승을 통해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그 차들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, 그리고 어떤 점이 돋보이는지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물을 봤을 때 불량 헤드램프를 이제 토나나 산타페에서 적용을 했잖아요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이드 램프 같은 게 더해져서 좀 더 남다른 형상으로 완성이 됐는데, 북미형과는 형상이 달라진 주된 원인은 LED 주간주행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간격을 메워주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앞에 적용된 LED가 2분야, 3분야에 따른 또 차이가 있죠. 그 부분이 이제 국내는 3구, 미국은 2구로 되어 있는데, 3구를 적용한 이유는 뭐 하이테크나 좀 더 남다른 사양을 원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측면에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, 그러면서도 왜 계기판은 풀 LCD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좀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. 그리고 실내 주요 구성 요소를 만져보면 뭐 에어벤트나 각종 버튼, 다이얼들의 조작감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파일럿하고 익스플로러하고 구분되는 게 버튼 소재나 질감의 차이가 되게 크다는 데 있어요. 되게 태생을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. 실내에 뭐 단차가 크게 보인다거나, 아니면 버튼을 눌렀을 때의 그 조작감이 영 신통치 않다거나, 그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파일럿이나 익스플로러 차주분들께서는 좀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. 사실 이 차의 공간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실 거예요. 실제로도 궁금하신 부분이실 거고, 2열 같은 경우에는 독립 시트로 되어 있어서 사실 공간상의 아쉬움을 느낄 수는 없었죠. 다만 3열이 이제 제 기능을 하냐 하지 않냐라는 궁금증이 크실 거예요. 공간상으로 여유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. 다만 2열에서 도로 편안하게 앉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게 가능하고요. 3열을 성인이 타기에도 적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, 성인이 앉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여지가 있지 않나. 물론 국산차 중에서 여태까지 뭐 나온 차들 중에서 통틀어서는 가장 넓은 3열 공간을 확보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, 이 차에 적용된 시트가 사실 현대차에서 볼 수 있는 형상은 아니거든요. 주행 시간이 누적됐을 때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지만, 실제로 타봤을 때는 의외로 시트에 대한 만족감은 좀 떨어져요. 차 폭이 넓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허벅지나 몸을 받쳐주는 구간이 넓어진 건 분명한 사실인데, 그에 반해서 몸을 감싼다거나 확실하게 기댈 수 있다거나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운전 시간이 지속될수록 허리나 다리 쪽에 가해지는 부담감이 커진다는 게 느껴져서 좀 아쉬웠고, 이 차에 DH 수준의 시트를 넣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런 정도의 시트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플래그십 SUV 이 팰리세이드에는 그 정도 부분이 허락이 됐으면 더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팰리세이드에 이제 10.2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, 가로로 넓게 이제 퍼져 있는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조금 더 화면이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세로로 운전자 입장에서 보여지는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사실 뭐 10.25인치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8인치보다도 작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. 워낙 상하가 높이가 낮다 보니까 이게 내비게이션만 작동했을 때는 뭐 그런 좀 답답함을 크게 안 느끼다가, 차량 주차할 때 그러니까 이제 좌측에는 전방이나 후방 카메라의 상황을 보여주고, 우측편에는 약간 짜투리 공간처럼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보여주는데, 그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되게 작게 느껴지더라고요. 높은 고해상도의 화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.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느꼈고요.
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같은 경우에 루프라이닝 소재가 사실 이 차급에 맞는지라는 좀 의문이 들게 되네요. 제가 탄 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독특한 패턴의 직물 같은 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. 이 차가 SUV의 플래그십이라고 지금 현대차에서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차급에 마땅키나 한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. 질감은 이 차급에 요구되는 소재인 것 같긴 해요. 근데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만족감은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차라리 그 색상 톤을 좀 어둡게 했었으면 이렇게 좀 더러워 보이지 않을 텐데, 오래된 차의 루프라이닝을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. 이게 옵션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루프라이닝에 스웨이드 소재를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구매를 생각하실 경우에는 참고를 하셔서 더 나은 만족감을 위해서 좀 선회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. 차를 타다 보면 어떤 사양을 바꿔서 이거를 고급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아까 얘기했던 계기판도 그런 사항 중에 하나고, 내장재에 더 고급스럽게 처리를 해서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진작 그냥 초장부터 잘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요? 소비자 입장에서. 재원상으로 5m가 살짝 안 되고, 또 전폭 같은 경우에도 2m에 살짝 못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체구를 자랑하는데,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그에 따른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이런 건 없어요. 무의식적으로 운전했을 때 약간 차선을 밟게 되는 것을 제외하면 그렇게 크게 크기 차이를 실감하지 못하다가, 좀 오래된 건물의 주차장이나 이런 곳들을 들어갔을 때 이제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. 주차칸에 정말 딱 플랫하게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, 아 맞다, 이 차가 전폭이 2m 가까이 되는 차였지 라고 좀 느끼게 되고, 사실 2.2 디젤 엔진을 근 10년 가까이 경험해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만 울고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, 실제로 타보면 디젤 엔진에 요구되는 적당한 힘이나 그럭저럭 괜찮은 반응, 그리고 꽤 훌륭한 연비,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. 공차 중량이 2차 크기에 비해서는 좀 가볍지만, 사실 2톤이란 무게가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. 탔을 때 좀 답답하고 굼뜨게 움직일 것 같은데, 운전하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은 사실 좀 잘 안 들어요. 디젤인지라 기본적으로 소음 진동이 있는 편인데, 아이들링 상태에서의 올라오는 진동은 분명히 있습니다. 감안하고 탈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, 이 차가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차량인 걸 감안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탔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훨씬 큰 진동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4기통 디젤 R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시끄럽거나 이런 건 아닌데, 그렇다고 엄청 조용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어서 그냥 디젤 SUV다 라고 감안하고 타면은 괜찮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. 엔진 회전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다운시프트를 했을 때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서 다운시프트를 수행하는 정도로 팟팟하고 붙이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현대차가 왜 이렇게 미션 반응을 빠릿빠릿하게 했지? 라고 좀 되게 충격을 받게 됐던. 근데 아마 미션 로직 자체를 좀 그렇게 바꾼 것 같고요. 이 차에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건 앞으로 나올 현대차 역시 그만큼 빠릿빠릿한 미션 변속 로직을 갖춘다는 걸로 보여져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이 차에 이제 H트랙 4륜구동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, 제가 자주 다니는 와인딩 로드에서 느끼기에는 후륜에 많은 구동력을 몰아주는 식으로 해서 역동적이고 확실한 코너 진입 및 탈출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륜 쪽에 많은 구동력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봤을 때 주행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. 다만 언젠가 현대차도 후륜에 더 많은 구동력을 주도적으로 배분하는 4륜구동 시스템 H매틱을 갖춘 차가 나오겠죠. 그런 차가 나왔을 때의 차량의 주행 특성이나 거동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지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. 왜냐면 워낙 요즘 현대차를 타면서 라이드 앤 핸들링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게 차를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의 차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. 근데 승차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찬반이 갈릴 것 같은 것에 반해서, 오히려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누구도 흠잡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제가 경쟁차종으로 얘기되는 차들을 타봤을 때의 라이드 앤 핸들링 성능과 비교했을 때 팰리세이드는 진짜 독보적일 정도로 남다릅니다. 이 차급에 요구되는 성능보다도 그보다 한 단계 좀 낮은 산타페급에 기대할 만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
기본적으로 범프 처리를 할 때는 상당히 좀 노란법석하게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. 약간 붕 뜨고 노면 추종성을 찾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버벅이는 부분이 있는데, 그런 노면 포장 상태가 일정하고 약간의 선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조작을 잘 따라주는 거예요.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시 전에 알콘이라는 말도 안 되는 브레이크가 옵션 사양으로 준비가 돼서,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브레이크에 대한 확신이 없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순정 브레이크도 일반적인 주행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없고, 사실 뭐 예전에 베라크루즈나 2급의 SUV 뭐 산타페를 탔을 때도 그랬고 브레이크가 단시간에 금방 힘들어하는 게 있었는데, 요즘 들어서 현대차를 타봤을 때는 브레이크의 내구성이나 이제 한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운전하면서 확실히 느껴집니다. 거의 유럽형 현대차에 버금가는 수준 정도로 계속 시스템이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스티어링의 조향감은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고,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는 조금 더 무거워지는 특성을 보이는데, 노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타입은 아니고 적당한 약간의 피드백만을 이제 좀 느낄 수 있게 되는데, 평상시 스티어링 조향감이 지금의 일반적인 주행 모드일 때보다 조금만 무거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스포츠 모드와 지금의 주행 모드 사이 정도의 조향감이면 꽤 만족스럽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참고로 파일럿이나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, 파일럿은 비슷한 조향감이었던 것 같아요. 이거보다 아주 약간 무거운 정도였고, 익스플로러는 스포츠 모드만큼은 아니어도 제가 생각하는 약간 이상적인 조향감에 가까운 무게감을 보여줬거든요. 개인적으로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그 정도 조향감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금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은 상당히 편안한 세단급의 승차감을 내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, 차에 지금 장착된 타이어가 20인치 사양인 거를 생각하면 상당히 편안한 건 맞는데, 되려 요철이 너무 큰 경우에는 승차감을 정제시키는 게 아니라 막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탑승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고, 특히 뒷좌석 2열을 넘어가는 곳에서 탔을 때는 그 불편함이 한층 더 배가 되게 느껴지더라고요. 프레임 바디 SUV하고까지 하긴 좀 힘들겠지만 텅텅거리는 소리 나면서 그게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시점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차를 타다 보면 좀 주행 속도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잔진동 같은 게 올라온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. 잔진동이 올라오는 요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, 그 잔진동이 올라왔을 때 탑승자가 느끼는 불쾌감이 상당히 커요. 특히 함께 동승한 동승자 입장에서는 훨씬 그 데미지가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익스플로러나 파일럿을 탔을 때는 미국 차를 탄다는 생각으로 타서 그런 건지 불편하게 느껴지는 큰 충격들이 탑승자 입장에서 와닿진 않았었거든요. 그에 반해서 이 차는 어느 정도 포장이 된 곳을 지날 때는 편하지만 그 이외의 곳을 지날 때는 생각 외로 좀 불편하고 거칠게 승차감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 차의 성격이나 탄생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땐 좀 아쉽습니다. 사실 이런 부분이 현대차에서 좀 확실히 잡아서 다른 라이벌들과 비교되는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, 생각외로 그런 만족감은 좀 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스마트 센스 같은 경우에 조금 놀랬던 게, 다른 현대차 기아차에 비해서 확실히 반응하는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졌어요. 요즘 나온 다른 차들을 탔을 때도 반응이 이렇게까지 빠르다는 느낌은 없었는데, 아무래도 차 크기도 있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차를 잡아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. 관련해서 관계자분께 여쭤봤더니 이게 단순히 이 차만을 위해서 따로 셋업이 된 건 아니고 나중에 나온 차니까 그만큼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주행 모드 설정에 따른 차량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지는데, 에코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타기에는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. 그 모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가 일순간 상당히 멍청해져서, 그에 반해서 컴포트나 스마트 모드로 좀 많이 다녀봤는데 적당한 스티어링 조향감과 반응성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 차에는 오토 홀드와 엔진의 시동을 껐다 킬 수 있는 아이들 스탑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, 오토 홀드가 맞물린 상태, 더군다나 엔진 시동까지 꺼진 상태에서 출발할 때까지 버벅이는 반응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 모드를 좀 끄게 되더라고요. 신호가 바뀐 직후에 엑셀 페달을 밟지 않으면 뒤에서 빵빵거릴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버벅이는 시점이 있어요.
2초나 3초가 안 되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는 것에 따라서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계기판 중앙에 뜨게 되는데, 이 차는 차가 크다 보니까 신경을 아무래도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차가 애매하게 사각에 걸리는 경우 절묘하게 안 보이는 시점이 있거든요. 그럴 때 참고하는 정도로만 쓰면 되게 괜찮다고 느꼈습니다. 워낙에 미러가 크고 좀 잘 보여서 운전에 어느 정도 집중만 하고 있으면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크게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세단급에서는 굳이 이 기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약간 좀 과유불급이란 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. 이 차의 연비 같은 경우에는 성인 2명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19.5km 정도 나왔는데, 아마 조금 더 연비에 신경을 썼다면 20km도 나왔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또 물론 실제 풀투풀로 연비 측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연비 차이는 있겠지만,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무게의 차가 20km 가까운 연비를 보여준다는 건 뭐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. 팰리세이드를 결과적으로 종합해보면 국산차엔 지금껏 없는 차급이었고,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모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했던 도전 같은 과제였을 텐데, 그 어렵고 힘든 과제를 누구보다 충실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. 되게 사고 싶게 만든 여지를 많이 갖춰뒀고, 가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만한 차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은 차인 것 같습니다. 다만 꼭 참고하실 게, 이 차가 어디까지나 현대 라인업 내에서의 플래그십 SUV지 고급을 내세우는 SUV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을 수동식으로 조절하는 것이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루프라이닝의 소재가 아쉽게 느껴진다거나 앞 좌석의 편안함이 떨어진다거나와 같은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. 왜냐하면 이 차의 핵심 포인트가 럭셔리가 아니니까요. 다만 이 차의 완성본을 경험하는 입장에서 추후에 GBAT가 나왔을 때는 팰리세이드보다 더 다듬고 훨씬 더 세심하게 만들어져야 그에 따른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GBAT가 팰리세이드와 유사하게 나와버리면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차이 외에는 그에 느껴지는 만족감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 고급화에 따른 가격 인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GBAT는 요즘에 현대차에서 볼 수 있는 꼼꼼함이나 섬세함을 갖춘 기대에 부응하는 럭셔리카로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. 팰리세이드를 타보면서 GBAT에 대한 궁금증이나 관심이 더 많아졌고요. 한편으로는 그 차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팰리세이드를 살펴봤고요. 저는 매티비 최아림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